우리 뭐 자주 쓰는 말 중에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는 이제 외형을 말하고 소프트웨어는 그 속에서 그 구동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겉모습은 하드웨어고 딱 이제 전원을 켜서 윈도우를 이렇게 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리눅스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열면 그걸 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 하드웨어만 멀쩡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요. 옛날에 애플에서 처음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 때 IBM은 공장용 큰 컴퓨터를 먼저 만들기 시작해서 IBM 컴퓨터의 거의 원조인데요. 이렇게 애플에서 맥킨토시를 만들면서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돼요. IBM도 따라서 같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 그 맥킨토시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훨씬 더 잘 개발을 해서 잘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BM보다는 이제 맥킨토시가 겉모양도 이렇게 외형적인 모델도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특이하고 되게 예쁜 컴퓨터를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러다가 빌 게이츠한테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더 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외주를 줬거든요. 그때 빌 게이츠가 만든 것이 윈도우 95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공을 하고 본인이 이제 라이선스를 만들어서 특허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사업을 뛰어들어서 빌 게이츠는 그때부터 이제 세계적인 부호. 지금은 이제 지금은 제프 베이조스나 아니면 그 테슬라의 누구지? 테슬라 내가 자꾸 까먹어. 테슬라의 그 창업주 CEO에 밀려서 세계 부호 3위, 세 번째 부자지만 한동안 10년 넘게 혼자가 제일 1등이었어요. 빌 게이츠가. 그런데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그 윈도우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됐거든요. 바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 이 몸이 하드웨어야. 몸이 하드웨어. 그리고 정신, 마음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개 다가 중요해요. 몸이 이제 이렇게 건강하고 힘이 세야지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하고 싶은 걸 잘 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하드웨어도 중요해요. 소프트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드웨어가 뭐 이렇게 컴퓨터 용어들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거 있어요. 그게 무슨 뭐뭐 있어요. 컴퓨터 용어들을 외우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그 하드웨어에 있는 그런 이제 있어요.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나. 하여튼 반도체들, 뭐 시스템 반도체, D램 반도체 이런 반도체들이 효과적으로 잘 구동되는 또 그리고 용량이 더 큰 뭐 2GHz, 3GHz, 10GHz, 100GHz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잘 구동되는 이런 기술력도 그게 이제 하드웨어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서핑을 해 가는지, 그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이제 하드웨어고, 마음이 소프트웨어라 할 수가 있죠. 우리 삼성전자에 나오는 휴대폰도 겉모양 이제 휴대폰 보면 이게 이제 겉모양이 하드웨어예요. 거기서 용량이 얼마큼이고 거기에 쓰이는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어떻고 하는 것은 그게 모두 다 하드웨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갤럭시 폰들은 하드웨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기계만 만들었지 그 안에 구동하는 것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이제
그걸 구동을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휴대폰 많이 팔면 좋은 게 안드로이드가 득을 봐요. 구글이 이제 득을 본다는 거지. 삼성전자가 올해 핸드폰을 3억 대를 만들었다. 3억 대를 출하해서 3억 대를 막 할 거다라고 이렇게 포부가 굉장한데요. 어제 얘기했듯이 보복 소비가 올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휴대폰도 작년에 굉장히 저조하게 팔렸는데 올해는 보복 소비를 해서 더 많이, 그래서 3억 대 팔릴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애플이 더 잘 팔리고 있어요. 이제 화웨이가 이제 휴대폰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특수를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애플한테 밀려가지고 애플이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애플. 근데 이 애플의 기계는 이 하드웨어도 좋지만 소프트웨어를 자체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죠. 애플의 아이튠즈 자체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 소프트웨어를 iOS라고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그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삼성전자는 기계만 많이 파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지식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팔지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지만 애플은 스마트폰을 많이 파면 팔수록 그 안에 있는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는 자기 거니까 꼭 먹고 알 먹고를 두 개 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동차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자동차 하드웨어가 훌륭해. 제네시스 너무 좋지. GV80 와 굉장히 좋아. 뭐 이러면서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아요. 소나타는 중급에, 그랜저 그다음에 소나타 이런 건 중급의 이제 하드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모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위에 제네시스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하드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동차도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소프트웨어는 별로 안 중요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있지 않았고 예전에는 제로백이라고 해서 100m를 몇 초 만에 주파하느냐 이것이 차량의 성능을 좌우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엄청 무슨 그런 비싼 차들은 제로백이 몇 초, 3초, 4초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빨리 가고 그렇게 그 기술력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0.5초만 1초만 빨라도 차량 가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차량도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 신형차를 타본 사람들은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놓고 가도 될 정도로 그냥 이제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차선을 조금만 옮겨도 차선이 바뀌어도 삑삑 소리가 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자율주행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보고 자율주행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점점 발전하면 자동차도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게 돼서 휴대폰하고 비슷해질 수 있다. 이제 휴대폰이 하드웨어가 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는 하드웨어 발전은 끝장까지 갔어요. 이제. 근데 소프트웨어가 이제 개발이 돼서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을 통해서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이제 그 아마존에서는 그 택시를 모델로 내놨어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없이 기계가 택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시제품을 지금 내놓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어느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중국이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미래 산업의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될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사기 위해서 거의 1조 원을 투입을 했어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만년 적자, 20년 넘은 기업인데요. 92년도에 만들었으니까 30년이 다 된 기업인데요.
만성 적자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는 뭐 한 10억 원, 많이 팔아야지 50억 원 파는데 적자는 2천억 원, 3천억 원. 1년에 적자가 1천억 원, 2천억 원, 3천억 원씩 적자를 내는 그런 이상한 기업, 이상한 회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 이 회사를 1조나 주고 엄청나게 적자가 심한 그런 회사를 1조나 주고 샀는데요. 예, 그것은 이 기계가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기계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지금 그 기계가 누적돼서 해왔던 그런 누적된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그 자율주행으로, 그 기계도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그 기술들을 1조 원을 주고 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앞으로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그 전망이 굉장히 밝아질,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다른 테슬라를 쫓아갈 수 있는 다른 그 자동차 회사랑 다르게,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GM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랑 다르게 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림을 맞췄다. 이제 저 회장까지, 정의선 회장까지 미래를 50대 초반이거든요. 이 회장님이 굉장히 영리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탁탁 집어서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너가 굉장히 젊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그 진취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난리가 났죠. 현대자동차 그룹이 어제 갑자기 번쩍번쩍 뭐지 저게 이제 할 정도로 신기하게 현대자동차가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외국인들에게도 엄청나게 주목받고 했던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미 예견됐어요.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이 벌써 지난달부터 계속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마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 이 하드웨어도 잘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드웨어는 노세대, 점점 약해져. 그러나 이 나이 들었다고 그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면 노화는 훨씬 더 빨라요. 일본이라든지 저 서구 유럽의 그 장수 마을에 이렇게 가면 장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운동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운동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 근육 운동도 해. 우리나라는 연세가 80이 넘은 90이 넘은 사람 육상 선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90 넘은 사람 육상 선수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일본에 가면 100세가 넘은 사람도 육상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 육상 대회가 있어요. 60세가 넘은 사람들의 스포츠 대회가 따로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육상 대회를 해서 그 금메달을 주고 은메달을 주고 하는 그런 걸 봤나요? 또 100세가 넘은 사람이 100m, 200m를 완주를 했다고 대서특필을 해서 와 사진 찍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 거 그런 게 없잖아요. 90 넘은 할머니가 육상 선수인데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고강도 훈련을 해요. 심지어 이렇게 그 허리에다가 그 타이어 이렇게 묶어가지고 줄로 물고 그걸 가지고 달려요. 93살 할머니가. 이 90세살 할머니가 91세인가 이때 100m 육상대회에 나가가지고 100m 22점 몇 초로 100m를 달렸대요. 나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근데 자 22점 몇 초가 세계 기록을 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90세 이상의 세계 기록 말하는 거예요. 90세 이상의 사람이 육상을 한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게 22초가 넘어서 세계 기록이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것이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낯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70 넘어서 육상을 한다라는 일 자체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생각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뭐 20대, 30대 때부터 육상을 했냐? 이건 아니에요. 그분도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그때부터 육상을 하고 그 전에 뭐 다른 운동을 좀 했다 하더라도 그랬다라는 거죠. 90이 넘은 할아버지는 조기 축구회를 거의 매일 다녀요.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기술은 더 좋아.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조기 축구회를 다닌다니까요. 그분한테 언제부터 다녔냐 했더니 50이 되면서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늦게 그 전에 일한다고, 뭐, 직업 때문에 제대로 운동도 못 했는데, 50세, 50 몇 살에 어떻게 하다가 운동장에 가가지고 축구를 우연한 기회에 하다 보니까 재밌더래. 그때부터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게 나이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몸은 관리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50대, 60대 새로 운동을 시작해도 운동한 한 30대보다 더 힘이 셀 수 있다니까요. 사람 몸이라는 거는 관리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비로운 뭐 영지버섯 영약을 먹고 산삼을 먹고 이런 것도 체력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뭐 매일같이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2시간 이상씩 아니면 매일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을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항상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격기 드는 건 좀 그러나 이제 뭐 드는 거 있잖아 드는 거 하고 또 어제 말했듯이 스쿼트 운동 절을 하니까 괜찮아요. 허벅지를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 안 그러면 뛰세요. 나이 먹었는데 무슨 내가 뛰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뛸 수 있으면 뛰세요. 그래야지 근골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뛰었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걸었다가 땀 나는 것을 즐기고 좀 힘들어도 허리 아프더라도 또 이렇게 또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가 좋아져야지 기도도 하게 되고 절에도 이렇게 올 수가 있지. 아프면 절에 올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육상 시작해서 103세가 돼도 육상을 할 수 있도록 성불하세요.